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숨이 개. 그럼 정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오늘은 때 건강한 다리가 노년기를 약간 보내는 저리고 방법에 대해 몇 이야기해 걸음만 볼까 합니다. 걸어도 가장 중요한 허벅지가 것은 마치 꾸준한 무언가를 운동입니다.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나요? 가끔은 몇 계단만 예, 오르내려도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숨이 가빠져 숨을 고르기 위해 건강한 멈춰야 하는 노년기를 경험을 보내는 해본 적이 방법에 있나요? 대해 이야기해 볼까 아니면 합니다. 단순히 가장 나이가 중요한 것은 들어서 꾸준한 그런 거야라고 운동입니다. 생각하며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을 유지해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과일을 먹은 직후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속이 방법에 대해 메스껍거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숨이 가장 가쁘거나 중요한 것은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소한 증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와 관련이 없는 건강한 경우가 노년기를 많습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 마치 이야기해 볼까 수십 합니다.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작동해온 것은 정수 꾸준한 필터가 운동입니다.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려고 합니다. 수분이나 미네랄을 너무 많이 섭취할 때마다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더라도 더 열심히 작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것은 신장도 꾸준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면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악화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건강한 노년기를 완전히 보내는 회복할 방법에 대해 방법이 이야기해 없습니다. 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많은 것은 사람들이 꾸준한 갑작스러운 운동입니다. 고칼륨 혈증, 야간 호흡 곤란, 부정맥, 심지어 급성 폐부종으로 응급실에 가야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겉보기에 무해한 과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어떤 과일이 신장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과일이 실제로 신장을 이완시키는지 명확히 이해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몸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조용히 신부전을 유발하는 4가지 과일과 신장계의 부드러운 방패가 될 수 있는 4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귀 기울이세요. 매일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와 같은 실용적인 정보가 본인이나 부모님께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하여 매주 더 명확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신장 건강에 좋은 식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진최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건가 봐요 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진 결과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장 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위해 꾸준히 과일을 먹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과일들이 오히려 신장을 매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40세 이후 여과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60, 7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여과 능력의 절반 정도만 남게 됩니다. 즉 30대에 마음껏 먹었던 과일이 60세가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더 이상 과일에 함유된 칼륨, 천연당분 또는 다량의 수분을 모두 배출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신장이 고통을 호소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나 심장처럼 강력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신장은 조용히 더 열심히 일하며 수년에 걸쳐 지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서운 징후로 경고음을 울립니다. 불규칙한 심박수, 발 부종, 누워있을 때 호흡 곤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칼륨 수치 등이 그 증거입니다. 그때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된 과일을 먹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항상 건강한 너무 늦은 노년기를 것은 보내는 아닙니다. 방법에 대해 제 이야기해 볼 환자 중 겁니다. 가장 상당수는 중요한 것은 과일 꾸준한 종류와 운동입니다. 섭취 시간을 바꾸기만 해도 이것은 몇 주 만에 건강이 건강이 중요하다.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예, 모든 대부분 과일을 건강에 금할 필요는 걸리면 없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오해하세요. 이는 사실이 오늘은 아닙니다. 건강한 약한 노년기를 신장에 보내는 적합한 방법에 대해 과일과 이야기해 몸에 볼 무리를 겁니다. 줄 수 있는 가장 과일을 중요한 것은 구분하기만 꾸준한 하면 됩니다. 운동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것은 한국인들이 매일 먹는 매우 인기 있는 과일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이 과일들은 오늘은 건강한 신장 기능을 노년기를 2배로 보내는 어렵게 방법에 대해 만듭니다. 이야기해 볼 이 겁니다. 정보는 제가 가장 신장 중요한 클리닉에서 것은 꾸준한 실제로 운동입니다. 진료했던 환자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멜론 한 중요하다. 그릇, 오렌지 주스 한 잔, 예, 또는 건강에 좋아 보이는 키위 몇 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오늘은 환자들을 건강한 대상으로 노년기를 합니다. 보내는 방법에 잘 대해 들어보세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냉장고에 가장 중요한 건강하다고 것은 생각하는 꾸준한 과일이 있을 운동입니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는 과일일 수 있습니다. 과일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은 과일은 해롭지 오늘은 않다고 건강한 생각합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이는 신장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건강하고 볼까 합니다. 신진대사가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은 젊은 꾸준한 사람들에게는 운동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거나 이상이거나 자신도 모르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오늘은 과일조차도 건강한 큰 노년기를 부담이 될 수 보내는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오래된 볼까 합니다. 여과기가 가장 감당할 수 중요한 있는 것은 것보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더 많은 수분과 미네랄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백만 가구가 매일 먹는 인기 과일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건강한 이 노년기를 보내는 과일들은 방법에 매주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장을 가장 약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꾸준한 과일은 운동입니다. 멜론입니다. 멜론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여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냉장고를 열고 시원한 멜론 한 조각을 자르면 건강한 노년기를 온몸이 보내는 방법에 시원해지는 대해 느낌을 이야기해 받습니다. 볼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맛있고 것은 꾸준한 부드럽고 운동입니다. 먹기 편하며 수분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멜론의 칼륨 함량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은 한꺼번에 건강한 너무 많이 노년기를 먹는 보내는 경우가 방법에 대해 많습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가장 경우 중요한 것은 신장이 꾸준한 칼륨을 운동입니다. 빠르게 걸러내기 때문에 과일을 반개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신장이 그 양의 칼륨을 배출하기 위해 건강한 힘들게 노년기를 보내는 움직여야 방법에 합니다. 대해 이야기해 저는 볼까 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70세가 꾸준한 넘으신 운동입니다. 이경호 씨가 항상 기억납니다. 그분은 그분은 여름밤마다 그냥 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칸탈루프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그런데 보내는 어느 날 방법에 밤 대해 이야기해 볼까 심장이 합니다. 빠르게 가장 뛰고 중요한 것은 숨이 꾸준한 가빠지는 것을 운동입니다. 느꼈지만 여전히 잠을 자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리가 살짝 붓고 몹시 피곤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건강한 노년기를 검사 보내는 결과 방법에 대해 혈중 이야기해 칼륨 볼까 합니다. 수치가 가장 중요한 비정상적으로 것은 꾸준한 높았습니다. 운동입니다. 몇 시간만 늦었더라면 부정맥 위험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원인이 바로 칸탈루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은 믿을 수 건강한 없었습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하지만 방법에 대해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신장이 중요한 약하면 것은 꾸준한 칸탈루프 운동입니다. 한 그릇도 너무 큰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키위가 수분 감량, 오늘은 비타민C 건강한 보충, 노년기를 보내는 피부 미용에 방법에 도움이 대해 된다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믿기 때문에 가장 이 중요한 과일을 것은 좋아합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저도 키위가 영양가 있는 과일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키위에는 상당한 양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건강한 더 노년기를 우려스러운 보내는 것은 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해 볼까 노인들이 합니다. 이미 가장 혈중 중요한 것은 칼륨 수치를 꾸준한 높이는 운동입니다. 경향이 있는 ACEI 또는 ARB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위를 약물과 병용하면 칼륨 수치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서울에 사는 제 환자 중 한 명인 65세 신혜진 씨는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키위 2개를 섞어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건강한 제가 노년기를 그녀의 보내는 식단에 방법에 대해 대해 물었을 이야기해 때 볼까 합니다. 그녀는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놀랐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선생님, 키위도 해롭나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젊은이에게 좋은 과일이 모두 노인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 노년기를 기능이 보내는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해 볼까 키위 합니다. 3개만 중요한 며칠 것은 동안 계속 꾸준한 먹어도 운동입니다. 입술이 저리고 손끝이 얼얼하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고칼륨 혈증의 징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오늘은 한국에서 건강한 여름 노년기를 제왕이라 보내는 불리는 방법에 대해 수박입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족 가장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식탁 꾸준한 운동입니다. 한가운데에
커다란 수박이 놓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박에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이 정도의 수분이 부담이 됩니다. 신장이 수분을 충분히 빨리 걸러내지 못하면 체내의 수분이 축적되기 시작하여 다리가 붓고 얼굴이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지고 가장 위험한 것은 폐에 수분이 쌓여 밤에 호흡 곤란을 초래합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한미수 씨는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더위를 식히려고 수박만 먹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져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신장이 물을 너무 많이 걸러내지 못해 발생하는 일종의 부종인 수종 히드록스를 진단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 대신 수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수박은 먹기 편하고 달콤하고 시원하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먹기 편해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나이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마지막 과일은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타민 C를 보충하고 면역 체계에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렌지에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작은 잔 하나에 오렌지 4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렌지 주스에는 천연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빠르게 흡수되어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전당뇨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제 환자인 배정민 씨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상승하고 혈당이 상승하며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주스 섭취를 줄이고 딸기나 배로 대체해보라고 권했더니 2달 만에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나쁜 과일이란 없습니다. 현재 신장 상태에 맞지 않는 과일만 있을 뿐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이러한 과일에 함유된 칼륨과 수분이 신장의 기능을 2배로 증가시켜 아무런 경고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 신체가 반응할 때는 대개 이미 늦은 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을 피로하게 할 수 있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환자들이 걱정하며 그럼 과일을 끊어야 할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매우 흔한 생각이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장이 약하다고 해서 과일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적절한 과일을 선택한다면 신장은 편안하고 가벼우며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노인 환자를 치료하면서 항상 신장에 좋은 과일이라고 부르는 4가지 과일을 추천합니다. 이 과일들은 적당한 칼륨 함량을 가지고 있고 수분 저류를 유발하지 않으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두 구하기 쉽고 먹기 쉬우며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과일은 딸기입니다. 한국인들은 딸기를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과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박, 멜론, 키위에 비해 딸기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은 반면 신장 세뇨관의 가벼운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만성 염증은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천연 항염증 효과가 있는 과일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는 66세 최은미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오렌지로 아침을 시작하며 오렌지의 비타민 C가 기분을 좋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녀는 속이 조금 더부룩하고 가끔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 후 딸기를 27개로 바꾸라고 권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부기가 없어졌으며 수면도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딸기는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그냥 씻어서 먹을 수 있고 짜거나 복잡하게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딸기가 신장의 기능을 과도하게 하지 않고 노폐물을 더 부드럽게 배출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신선한 파인애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환자들이 놀라곤 합니다. 파인애플이 그렇게 달다고 하는데 신장에 좋다고요? 사실 파인애플은 다른 과일보다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단백질 분해를 돕는 천연 물질인 브로멜라인 효소입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단백질에서 나오는 과도한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시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많은 통조림 파인애플에는 설탕, 진한 시럽, 방부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당과 수분 저류를 유발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분을 피해야 합니다. 파인애플을 드실 때는 신선한 파인애플을 선택하고 작게 잘라 천천히 드세요. 제 환자인 박진우 씨는 시키기 위해 망고와 오렌지를 먹었는데 이로 인해 혈당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매일 신선한 파인애플 3조각을 먹기 시작한 후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배가 가벼워졌으며 검사 결과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세 번째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요산 수치가 높지만 이것이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신장의 여과 시스템에 잠복 염증이 증가하여 신장 세뇨관이 스트레스를 받고 더 빨리 손상됩니다. 체리는 다른 많은 단 과일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병 위험이 높은 노인, 즉 한국 신장 질환 환자의 비율이 높은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저는 매일 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큰 그릇에 수박을 드시는 68세 정선파님을 기억합니다. 몇 달 후 그는 누워있을 때 호흡 곤란을 겪었고 경미한 체액 결의로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그의 과일 식단을 바꿔서 수박을 끊고 오후에 체리 10개 정도로 대체했을 때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요산 검사 결과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과일은 한국산 배였습니다. 배는 달콤하고 아삭하며 적당한 양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당흡수를 늦추고 체내 나트륨 증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박과 달리 배의 수분은 체액 저류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배는 소화계를 지원하고 부종의 흔한 원인인 나트륨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껍질을 씻어서 먹으라고 종종 권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김수진 씨는 몸이 더운 데다 밤에 갈증이 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메뉴에 배 반 개를 추가했더니 목이 덜 마르고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더 깊이 잤다고 말했습니다. 배는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까 봐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한데 이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신장에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요산 수치를 낮추고 소화를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이 신장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이 노년기를 좋고 보내는 방법에 어떤 대해 과일이 이야기해 해로운지 볼까 아는 합니다. 것은 가장 전체 중요한 것은 그림의 꾸준한 절반에 운동입니다. 불과합니다. 나머지 이건 절반 나를 그리고 불러서 한국의 많이 많은 노인들이 종종 아이의 간과하는 내부 부분은 문화에 바로 걸리면 어떻게, 나가기도 언제, 오늘은 얼마나 어에서세요. 먹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은 제 건강한 환자들 중 노년기를 보내는 상당수는 방법에 대해 적절한 이야기해 과일을 볼까 합니다. 선택하는 가장 방법을 중요한 알고 것은 있음에도 꾸준한 불구하고 운동입니다. 여전히 피곤함을 이건 느끼고 나를 잠이 오지 않고 중요하다. 아침에 얼굴이 아이의 내부 무거워지고 문화에 다리가 걸리면 약간 나가기도 붓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는 어에서세요. 간단합니다. 오늘은 과일을 건강한 잘못된 노년기를 시간에 보내는 먹거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너무 합니다. 빨리 먹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밤새도록 운동입니다. 신장을 초과하게 만드는 음식과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첫 번째는 과일 섭취 시점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가장 중요한 과일을 것은 섭취하기에 꾸준한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이건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은 소화계가 따뜻하고 혈당이 안정적이며 오늘은 신장이 하루 건강한 중 가장 노년기를 왕성한 보내는 방법에 시기입니다. 대해 이야기해 이 볼까 시간에 합니다. 과일을 가장 중요한 섭취하면 것은 꾸준한 신체가 운동입니다. 과일을 더 부드럽게 흡수하여 혈당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조직의 수분이 저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 후 보통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과일을 먹는 것이 매우 흔한 습관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제 환자 중 다수가 복부 팽만감, 불면증, 가벼운 부종, 특히 밤에 호흡 곤란을 겪는 이유입니다. 어두워지면 부교감 신경계가 과활성화되어 신장이 여과 속도를 늦춰 신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하지만 수분, 칼륨, 수면 당분, 섬유질이 함유된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면 신장은 마치 공장이 방금 불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하는 것처럼 기계를 다시 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회복할 시간이 없어지고 몸은 다음날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부종, 누워있을 때 호흡 곤란 또는 밤에 잦은 배뇨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절대 먹지 마세요. 매주 선생님, 잠을 더 잘 자려고 과일을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저녁 7시 이후에 식사를 중단하자 수면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아침에 몸이 무거운 것도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양입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60세 이상인 분들은 하루에 약 150, 200지의 과일만 섭취하면 되는데 이는 작은 그릇 크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자주 안내합니다. 딸기 70개, 체리, 작은 과일 15개, 신선한 파인애플, 얇게 써니 3조각, 배, 과일의 절반. 중요한 것은 하루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안정된 상태를 좋아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고 다음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신장이 지속적으로 조절해야 하므로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먹는 속도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노인 환자들이 과일을 너무 빨리 먹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갑자기 흡수되어 혈당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신장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당분을 걸러냅니다. 천천히 씹으면 침이 당분을 먼저 분해하여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이 모든 것을 더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을 빨리 먹으면 부담이 되고 천천히 먹으면 약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짜거나 섞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스무디나 주스는 과일의 자연적인 구조를 파괴하여 당분을 몇 배나 더 빨리 흡수하게 합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감소한 경우 이는 칼륨과 당 조절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과일을 우유나 요구르트와 섞으면 신장이 더 많이 처리해야 하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더 많이 첨가됩니다. 이는 특히 신장 기능 저하 징후가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심혈관계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과일에 어서세요. 함유된 섬유질은 오늘은 건강한 약물의 노년기를 흡수를 보내는 지연시켜 방법에 대해 약효를 이야기해 떨어뜨릴 볼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것은 저는 꾸준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 복용 후 이 시간 이내에는 과일을 먹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 건강한 한 분인 노년기를 보내는 70세 방법에 박성호 대해 선생님의 이야기해 이야기를 볼까 들려드리고 가장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꾸준한 찾아오셨을 운동이다. 때 늘 피곤하셨고